초기 설계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서 내가 처음 정했건 아니면 경쟁 제품을 벤치마킹 했건 그래서 스쿨의 위치가 53군데 중에서 여기에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초기 설계안을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설계 절차라는 건 iterative process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초기 설계안이 있는 거고요. 자, 설계안이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능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성능을 평가하는 기능이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이용해도 좋고 실제 실험을 이용해도 좋은데 성능 지수들을 갖다가 산출해내라. 이게 해석이죠. 예. 근데 이 노트북 스쿨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CA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한 거죠. 네, 요걸 해서 우리가 아까 변형에 70개의 변형을 얻은 다음에 최대치 표준 편차도 산출할 수 있고 스크루 개수도 뭐 채우는 게 몇 군데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어진 설계 요구사항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설계안을 가지고 얻은 성능 지수 값이 최대치와 표준 편차 충분히 적은 거야? 또 스크루 개수 충분히 적은 거야? 이런 걸 이제 내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설계 요구사항 중에 만족하지 않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뭘 하죠? 설변, 즉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 변경할 때 뭐에 의해서 하죠? 설계 노하우에 의존해서 하죠. 설계 노하우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자의 많은 경험, 그거로부터 생긴 직관력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노하우에 의해서 설계 변수값이 변경이 되고 나면 새로운 설계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설계 사양을 비교해 봐야 될 겁니다. 아직도 만족 안 하는 게 있다면 다시 또 내 경험에 노하우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바꾸겠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진 설계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거나 설계자의 노하우가 다시 내 경험이 많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산업체 설계 문제들에도 단순하다면 이렇게 요걸 몇 번만 돌면 우리가 적정 설계해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지난 34년간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학생들한테 이 공학 설계에 대해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하고요. 설계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많은 산업체와 이 공학 설계는 프로젝트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저에게 어떤 분이 만약에 좋은 설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하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기 있는 설계의 노하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직스가 없이는 결코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자의 노하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속에 물리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좋은 그 설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헨리 포드가 1906년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훌륭한 자동차들을 잘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그 기존 설계 절차, 다시 얘기해서 설계자의 노하우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내가 따져야 되는 성능 지수는 변형의 최대치 및 표준 편차, 스크루 개수, 뭐 2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계변수 53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좋은 설계를 얻으려면 53개의 설계변수를 동시에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근데 노하우에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했다는 건 뭐죠? 그 53개를 동시에 움직여 보는 게 아니라 2개, 3개 또는 한두 개씩만 바꿔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나온 거는 그냥 적정 설계안이 나오는 거지 최선의 설계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설계 문제들이 설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지수의 개수하고 설계 변수의 개수를 합해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라는 건 우리 두뇌 활동에 의해서 노하우가 작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지과학에 의하면 사람의 일반인의 두뇌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5개 내지 6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이얼을 이거 조금 바꿔보고 저거 조금 바꿔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라는 것은 인지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 굉장히 뛰어난데 숫자에 약한 거죠. 예. 많은 설계 변수와 많은 설계 요구사항에 들어가는 성리수를 다룰 수가 없다는 거는 겁니다. 최신 설계 절차? 그러면 기존 설계 절차는 뭐가 다르죠? 설계 절차는 똑같습니다. 보세요.
당연히 초기 설계안이 있어야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설계 요구사항하고 비교를 해보겠죠. 만약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 여전히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설계자의 노하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신 설계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신 설계 기술의 실체가 뭐냐? Numerical Procedure예요. 수치적 절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신 설계 기술들의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설계 히스토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설계안을 A로 했을 때는 설계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성능 지수 값이 이랬는데 B로 바꿨더니 그 성능 지수 값이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설계 히스토리를 주면 이와 같은 최신 설계 기술들이 아웃풋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모든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를 이 최신 설계 기술이 아웃풋으로 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오면 요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수치적인 절차, 최신 설계 기술이 자동으로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하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자동화가 될 수 있어서 자동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러한 최신 설계 기술을 써서 나온 그 설계 결과는 적정 설계 정도가 아니라 최선의 베스트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설계자 노하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자의 노하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신 설계 기술을 쓰자는 거고, 최신 설계 기술은 당연히 컴퓨터에서 임플리멘트 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기술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기 Advanced Design Technique을 쓰는 게 최신 설계 절차고 그 결과물은 Adequate Design이나 Best Design이 나온다라는 게 기존 설계 절차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